마른 하늘을 달려 나 그대에게 안길 수만 있으면. 네, 죄송합니다. 노래가 참 안 되네요. 이 노래는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라는 노래입니다. 오늘 이 섹터만큼은 약한 주식시장 속에서도 하늘을 더 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생겼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일장 유주의 초이스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제목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생물보안법 드디어 미국의 하워드에 넘었다. 한국의 바이오 기업 기회가 될까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최근에 뉴스 기사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지금 기사 내용을 보시면요. 바이오 분야의 핵심 기술 연구 상위 5개국 순위를 살펴봤을 때 최근 5년 동안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1위 차트를 보시면 총 7개의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을 압도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기준으로 봤을 땐 미국이 압도를 하고 있는데 최근 5년 사이에는 중국이 미국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기감을 느낀 미국이 생물보안법에 미국 하원에 넘기게 되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장부터 띄워주시죠. 네, 첫 번째 보여드린 화면의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최근 5년 동안의 바이오 영역 7개 연구 분야 중에서 중국이 4개, 미국이 3개 1위를 세 군데에서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신다면 중국 우위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합성생물학 분야에서 세계 10대 연구기관 모두가 중국 기관이고요. 상위 10% 영향력 있는 논문을 살펴봤을 때에도 중국이 압도하고 있습니다. 50%를 훌쩍 넘고 있고요. 바이오 제조 분야에서도 중국이 세계 최고 기관 10개 중에 9개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이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장부터 바로 한번 띄워주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이오 종목들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생물보안법이란 미국 정부가 우려하는 생명공학 기업 그리고 이들과 거래하는 기업과의 계약을 맺거나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의미하는데요. 오늘 새벽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압도적인 표 차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찬성이 300표가 넘었고요. 반대는 불과 81표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도 이를 지지하고 있는 만큼 최종 통과가 가까워졌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블룸버그에서는 법제화 확률이 70%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5가지의 중국 기업이 차지가 되고 있는데 우시에텍 그중에서 한 가지를 살펴보신다면 올해 상반기 미국 매출이 줄어들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규모는 가팔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 수혜를 우리 바이오 종목들이 가져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도 띄워주시죠. 네, 보신다면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이 재편되는 결과를 낳을지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한국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우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중국과의 거리가 가깝고요. 우수한 품질과 빠른 속도, 높은 가격 경쟁력, 여기에 생산 능력까지 뛰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총 4가지의 기업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장중에 100만 원 터치가 다시 한번 나왔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서정진 회장이 CDMO 관련해서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내용들을 보여줬고 이외에는 유한양행이라던가 종근당, 녹십자, 한미약품, 대웅제약과 다양한 기업들이 CDMO 관련해서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도 띄워주시죠. 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우씨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3위 CDMO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 우리 국내 업체와의 중국 우씨 협력 현황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걸 대체할 만한 대체처가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만큼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대체 CDMO를 찾겠다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인도 CDMO를 알아보긴 했는데 데이터 자체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이오 종목들 약세 시장 속에서도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가장 강했던 CDMO 기업은 녹십자가 될 것 같고요. 7%대 반등 여력 보여줬고 아쉽게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종가 기준으로는 100만 원 밑으로 다시 한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종근당, 셀트리온, 유한양행까지 플러스권에서 마감을 보여줬는데 오늘 바이오 종목들 어떻게 대비를 해보면 좋은 건가? 역시나 하반기는 바이오구나 라는 생각 드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늘을 달릴 준비를 하고 있는 바이오 종목들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이 시간 함께 해보시죠.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의 지문상 차장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윤재 초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사실 오늘 차장님의 초이스와 제 초이스가 겹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여쭤보면요. 오늘 시장 양대 증시 결국에는 또 마이너스로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 초반과 다르게 결국에는 플러스권으로 마감을 보여줬는데 어제의 상승폭을 오늘 다 토해내고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차장님? 저도 오늘 아침 시장 보면서 느낀 거는 확실히 우리나라 시장이 글로벌 증시의 선행 지표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확실하게 이제 특히나 이제 아시아 증시 기준으로 볼 때 이제 미국 증시의 바로미터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코스피 증시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오늘이 결국 그런 어떤 결정적인 날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월요일 어제 증시 기준으로 볼 때 일부 좀 시장 분위기가 좀 반등이 나오면서 좀 마무리가 됐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미국 시장이 그날 어제 저녁에 일부 반등은 나왔어요. 네. 근데 이게 커플링이 유지가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화요일 기준으로 볼 때 일부 좀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좀 들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아시아 증시 중에 니케이, 코스피 그리고 대만 각건까지 그쵸. 포함하자면 전체적으로 이제 아시아 증시의 대부분은 약간의 경기 선행 지표의 역할도 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볼 때 아침 증시 기준으로 볼 때는 아침에 생각했었던 것보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아침 시가가 셌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막판에 전체적인 어떤 대형 셀업체들 위주로 좀 많이 밀리면서 끝나기는 했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오늘 종가 기준을 볼 때 섹터별로 나름에 세워서 보자면 그나마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었던 부분들은 바이오 종목들이고 네. 그리고 추가적인 부분들은 종가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현대미포조선이라던가 삼성중공업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증시의 증시의 어떤 하락을 일부 좀 방어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지금 보니까 현대미포는 보합으로 끝났고 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플러스 5.3%로 마감이 됐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선업이 일부 좀 증시를 좀 이끌었고 그 외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볼 때는 화장품 종목들 일부 반등 나왔고 그리고 결국은 기존의 주도주였던 IT 테크업종들은 다시 재차 하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뭐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2차 전지도 좀 상황이 그렇게 뭐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흐름은 추석 전까지는 우리가 이렇다 할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이 정도 흐름 선에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은 방향성을 잃은 듯한 한국 증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석 이후에도 반전을 기대해 보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의미가 해석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장 제 초이스와 차장님의 초이스가 겹치는 만큼 차장님의 두 가지 초이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요.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두 가지 종목 띄워주시죠. 네, LG이노텍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들고 오셨는데요. 한 가지는 우선 애플량 키워드로 들고 오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폰 16이 어제 공개가 됐었는데 조금 기대감보다는 좀 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시세를 잘 내주지 못했는데요. 오늘 초이스 일단은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초이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바이오 종목들 이야기는 이따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LG이노텍 어떻게 대비를 해보면 좋을까요? 사실 LG이노텍 같은 경우가 이게 이제 기대감으로 아이폰 16 시리즈가 이제 출시된다라고 해서 일정 부분 시장에서 좀 그러한 어떤 기대감을 반영을 시키고 주가는 올라가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기간으로 따지자면 9월 3일까지는. 네. 근데 9월 3일 아침 장 시작이 하고 나서 갑자기 애플의 아이폰 밸류체인 회사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막 밀리기 시작을 했던 거죠. 특히나 LG이노텍 같은 경우가 장중에 마이너스 8%까지 밀렸고 BH도 사실 그러한 비슷한 흐름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아직 출시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큰 폭으로 밀리는 상황이 연출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시장에서 뭐 확인되지 않은 루머기는 하였지만 뭐 아이폰 판매량 불량 얘기가 좀 일부 좀 나왔었고요. 확인되는 거는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수급적인 이슈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좀 일부 좀 들리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이미 시장에서 아이폰 16 시리즈에 있어서 그렇게 이렇다 할 기대감이 별로 없었다라는 점이 이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시장은 정답을 알고 있다라고 네. 할 정도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답이 나온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내용적인 부분들로 뜯어서 보자면 지금 현재 아이폰 16 시리즈를 가지고 나서 뭔가 AI에 대한 어떤 혁신, 그쵸. 기대감을 기대했던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당장 휴대폰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AI가 우리가 지금 상상으로 기대하고 있는 뭐 챗 GPT라던가 아니면 소라라던가 이런 것들의 그 이상을 연출을 하지는 못하거든요. 네. 특히나 애플 같은 경우는 AI 기반으로 투자하고 있는 금액이 기타 CSP 업체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투자에 있어서도 굉장히 약간의 어떤 보수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지금 나온 아이폰 16 시리즈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더라도 애플의 아이폰이 중국 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크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이폰의 중국 내 비중은 점차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치가 네.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들로 있어서 그런 애플의 아이폰 점유율을 쫓아갈 만한 로컬 회사인 화웨이가 트리플 폴더블 폰을 출시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어느 정도 아이폰 유저들을 좀 뽑아 먹는, 뺏어오는 네. 그런 어떤 MS를 차지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어떤 언론 플레이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실현이 될지 안 될지는 확인은 해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볼 때 전 시리즈와 지금의 현재 16 시리즈를 비교를 해본다면 일단 가격이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네. 애플의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볼 때는 하드웨어적인 어떤 기대감 말고는 무언가 혁신 변화 이런 부분들을 쫓아가기에는 이번 시리즈는 굉장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워낙 그 분기마다의 어떤 판매량 추이를 지켜본다면 전작의 기대보다는 이번 올해 16 시리즈가 판매량 기준으로 볼 때는 기저 효과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판매량 기점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는 판매에 대한 부분들은 QQ 기반으로 볼 때는 플러스 요인으로 나올 만한 가능성은 충분히 네. 있어 보이는데 그 부분이 주가까지 같이 반영이 돼서 올라간다라는 부분들은 조금은 퀘스천 마크로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아이폰 16에 대해서 AI가 얼마나 적용이 되고 이 새로운 기술들이 얼마나 반영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실망 매물들이 좀 출회가 된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차트상으로 봤을 때 7월 달에는 이 LG이노텍이라는 종목이 30만 원대까지 갔다가 쭉 밀려 내려오고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다가 거의 전저점까지 도달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이라던가 애플량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좀 과감한 손절이 필요한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만큼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볼 때 네. LG이노텍은 너무 싸요. 너무 싸고 저도 사실 올해 그 IT 핸드셋 업체들 밸류에이션도 되게 싸고 모멘텀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성공적인 부분들이 있을 걸로 생각은 네. 들어요. 근데 다만 이제 아이폰 유저들 내지는 아이폰 16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는 이 제품을 살 건데 어떤 것 때문에 살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사고자 하는 어떤 동기부여 기준으로 볼 때는 네. 이게 우리가 단순히 휴대폰 바꿀 때가 돼서 아이폰 16으로 바꾼다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기존 내가 쓰고 있는 모델들을 더 쓸 수 뛰어넘을 있고 만한, 그쵸? 있는데 그거를 뛰어넘을 만큼 네. 어떤 용인이 될 만한 아이폰 16이 있느냐라고 되묻자면 그런 점은 또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거는 판매량 추이를 꾸준하게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현재 LG 이노텍이 올해 실적 멀티플 기준으로 6배 정도밖에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볼 때도 가격적인 부분으로 메리트가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게 주가적인 측면과 그리고 실적적인 측면인가 같이 정비례해서 주가가 올라가려면 여러 가지 선행돼야 할 조건들이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아이폰 16이 그렇게 뭔가 혁신적인 제품일 거라고 생각은 사실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뜯어보니까 시장에 예상만큼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논리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판매량은 좀 좋을 걸로 생각이 네. 들고 있고요. 그리고 예상했었던 것보다 판매 가격이 저렴하다고 그러니까요. 예상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생각했었던 것보다 기대만큼 나왔다라고 예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이 이노텍이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조금 추이를 지켜보면서 판매량도 이제 조금씩 집계가 될 거니까요. 그거 트래킹 하시면서 네. 판단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한참 사전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서도 이제 아이폰 사전 예약을 신청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기저효과로 인해서 지금 낮아진 기대치는 좀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지만 판매는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내용들을 짚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저평가 매력도가 있다라는 점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장 초이스 종목인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 어제 이슈가 있었던 미국의 생물보안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서 바이오 전반적으로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차장님. 항상 이제 시장이 8월 초에 급락이 한번 연출되고 나서 계속적으로 IT 테크 업종이 올해 탑픽 종목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어떤 상승 모멘텀이 깨지면서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긴 했었거든요. 그러면 연말까지 지금 우리가 넘어야 할 산들이 굉장히 많은데 11월 일단 첫 번째로는 미국 대선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경기에 대한 어떤 리세션 여부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타 딱 한 달 지났는데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 금리 인하가 결국 시장의 호재로 받아들일 것이냐. 그런 어떤 그리고 시장의 시스템적인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민 아닌 고민을 하다가 연말까지는 그래도 안전지대 역할을 할 만한 네. 섹터가 뭐가 있을까라던 찾던 와중에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디벨로퍼인 종목들 뭐 예를 들면 뭐 리가켄바이오 삼천남제약 그리고 알테오진 펩트론 이런 종목들보다는 네.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어떤 드라마틱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종목이라기보다는 안정적이면서도 수주잔고 베이스 기준으로 볼 때 탑픽 종목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지금 생물보안법 관련된 부분들의 법안이 미국 사원에 좀 올라와 있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 감안하더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냈고 그리고 CDMO 종목들 중에서도 추가적으로 멀티플 상향 조정 있을 만한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던 와중에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개인적으로 좀 탑픽을 좀 보고 네.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딱 맞아 떨어진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장 분위기를 보면 시장이 안 좋을 때는요. 안 좋은 종목은 더 많이 빠지고 네. 거기에 있어서 더 좋아질 만한 종목들에 있어서 수급이 더 깊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뭐 여러 이유가 있지만 오늘 일단의 초이스의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다시 한번 황제주의 자리로 복귀를 했지만 사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지문세 차장님께서 정말 여러 번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지금 셀트리온 주목해야 된다라는 점을 한참 증권가에서 목표치로 100만 원 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전부터 좀 짚어주셨는데 오늘 다시 한번 또 황제주의 자리로 복귀를 했고 장 마감가는 조금 다소 아쉽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생물보안법 이슈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우시바이오로직스라든가 이런 협력 관계가 너무 공고하기 때문에 우려감도 덧붙여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차장님 의견이 어떠실까요? 이제 실적은 이제 실질적인 부분은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이 이게 생물보안법 하원에 통과가 돼서 당장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어떤 매출단에서의 변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결국은 주가를 결정짓는 요소는 EPS의 이제 멀티플 배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실적적인 부분들은 사실은 그냥 상수값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결국 멀티플인데 성장 요소를 추가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던가 셀트리온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의 회사들이 탑재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매크로적인 부분들만 보더라도 연말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시장 되게 힘들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가 어찌 됐던 간에 이러한 어떤 악재적인 요소들이 한두 개씩 나오게 되면 사실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가 우리가 뭐 다른 여타 뭐 2차 전지라던가 IT 테크 업종이라던가 뭐 조선이라던가 이런 종목들 비교를 해본다면 멀티플 배수에 있어서 밸류에이션을 PER 밸류에이션으로 대부분 측정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바이오 종목들이 밸류에이션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던 조금은 자유로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대선이 이제 한 딱 2달 정도 앞두고 있는데 IT 테크 업종들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양당 기준으로 볼 때 굉장히 밀접한 당의 연결고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금 CDMO 종목들 같은 경우 지금 당장 미국 하원에서 오늘 아침에 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사실상의 어떤 안전지대 역할고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이게 아까도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당장 이해관계도 기준으로 볼 때 경쟁사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만 극히 수혜 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지금 인도 얘기도 많이 나오고 론자도 있고요. 그리고 후지필름이라는 경쟁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 기준으로 볼 때도 당장 이제 실적적인 부분, 물론 문의는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당장 실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이거 하원 통과됐으니까 뭐 다음 분기 아니면 올해 4분기부터 실적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가를 결정짓는 요소는 이익과 이제 성장 배수인데 성장 배수에서 그동안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성장 배수에 있어서 디스카운트 받았던 요인이 지금은 프리미엄을 받을 만한 밸류 배수가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연말까지는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가 모멘텀이 개별 종목군들마다 하나하나씩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한두 개 종목들 뜯어보면은 펩트론도 지금 이제 유상증자를 한 차례 하기는 했지만 이제 글로벌 빅파마와의 어떤 계약이 좀 일부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라이센스 아웃을 시키고 나서 오스코텍과의 뭐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FDA 승인을 좀 받았잖아요. 그리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개별적인 요소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비만 당뇨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파이프라인 오픈하지 않은 부분들의 파이프라인을 며칠 내에 오픈하겠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뭐 알테오젠, 뭐 삼천당 제약 여러 디벨로퍼 종목들이 개별 요소마다 가지고 있을 그런 모멘텀 플레이 할 만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뭉뚱그려서 한 번에 몰아서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섹터 전체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훈풍이 좀 일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의 초이스 종목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이오 종목들을 왜 하반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었고요. 이제 하반기에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많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대선 이슈에도 좀 안전지대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도 짚어주셨고 실적으로 당장 찍히진 않겠지만 생물보안법의 수혜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켜보자 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종목 중에서도 오늘 차장님께서 짚어주신 종목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될 텐데요. 오늘 주가 흐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100만 원 터치가 나왔습니다. 101만 원까지 갔다가 결국에는 윗꼬리를 살짝 달고 99만 6천 원에 종가 형성이 됐는데요. 차트의 흐름이 72만 원대부터 거의 조정 없이 그래도 쭉쭉쭉쭉 올라간 것 같아요. 고점 높이면서 만족스러운 좀 차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종목 그러면 어디까지 이제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 지금부터는 제가 그냥 목표 주가가 얼마니까 네. 지금까지 된 만큼 계속 좀 가지고 가시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런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투자자 본인이 어떤 보조 지표를 활용을 해서 여기까지 가지고 가겠다 내지는 어떤 보조 지표가 깨지면 여기까지는 내가 수렴을 해서 매도하겠다라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기준으로 볼 때는 투자자 본인이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을 하시는 게 정확한 거고 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려봤자 저는 사실 어찌됐든 간에 매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1대1 상담해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은 투자자 본인이 판단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네. 드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사실은 목표 주가 지정해서 여기까지 올라가실 수 있을 만한 영역은 있으니 여기까지 가지고 가시죠라고 말씀을 드릴 영역은 아니고요. 바이앤홀드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라면 어떻게 대응을 해드릴 거냐면요. 지금 딱 오늘 기준으로 볼 때 고점이 100만 원을 뚫었었어요. 101만 원까지 고점을 찍어 쭉 밀렸는데 그래도 여전히 매력적인 가격입니다. 그동안에 7월 달부터 주가가 올라왔는데 7월 2일 날 주가가 올라왔어요. 7월 1일 날 처음으로 이제 상승한 건데 이 전후 날이 아마 실적 발표했었던 날일 거예요. 제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인데 2분기 실적이 그래도 시장 기대치보다 한 20% 정도 더 나왔어요. 특히 이제 매출단에서의 성장보다는 마진율에 대해 좀 많이 그런 계약 관계가 좀 많이 좋아졌다라고 판단이 들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주 계약 공시 나오는 것들 보면은 일부 조금 계약 금액이 조금 올라가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게 아마 정정 공시로 확인할 수가 있으실 텐데 가면 갈수록 그 고객사들과의 어떤 관계도 있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 생각은 장기적인 큰 그림이기는 하겠지만 IT 테크 업종의 TSMC로 성장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TSMC는 결국은 이제 고객사와 경쟁하지 않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적인 부분들을 볼 때 고객사와 경쟁할 만한 사업부가 없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바이오 섹터가 여전히 시장의 성장주인 건 분명하기 네. 때문에 지금 당장은 상승 사이클을 탄 건 맞지만 큰 흐름으로 볼 때는 다시 밀릴 수도 있어요. 우리 불과 3,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이버, 카카오 자식한테 물려줘야 될 주식이라고 맞아요. 많이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는 있어요. 오. 근데 이거는 큰 흐름으로 봐서 말씀을 드리는 네. 거지.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6개월 뒤에 주가 밀렸는데 그 말이 더 틀린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물론 네. 있겠지만 큰 흐름으로 볼 때는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네이버, 카카오가 3년 전 실적 기준으로 볼 때는 전혀 꺾이지 않았거든요.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제가 삼바 얘기하려고 하는데 네이버 얘기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네. 드리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소 연말까지는 바이오 섹터의 주도주가 될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추세 기준으로 볼 때는 저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60일선은 꼭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60일선을 깰 일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또 연말이 다가오게 되면 시장의 변동 폭은 더 커질 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바이 앤 홀드 하셔서 대응하시는 게 맞고요. 손절은 이제 1차적인 부분들은 87만 원 정도 말씀드리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뿐만이 아니라 플랫폼 기업까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구간에서는 바이앤 홀딩 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 이러한 내용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장 차장님의 초이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체크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실시간 종목 진단 타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입니다. 02-325-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요. 갖고 계신 종목들에 대해서 친절하게 고민 해결해드리겠고요. 전화 상담이 힘드시다면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소통 가능하니까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종목은 유튜브에서 움냐냐움냥님의 종목이고요.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800원에 비중은 10%고요. 한동안 떨어지더니 오늘은 다시 오르네요. 오르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신규 종목이라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뭔가 익숙치 않은 종목이라서 이 종목이 뭐지 하고 살펴봤더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이슈에 따르면 세계 첫 기술로 15조인 관절염 시장을 정조준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 종목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차장님?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는 이제 모멘텀 플레이 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준한다고 하시는데 이제 조준을 오래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당장 이 퍼스트 인 클래스 제품을 만든다고 그냥 기사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가가 보면은 제가 오늘 차트로 분봉으로 지금 좀 볼까 하는데 결국은 2시에 기사 나와서 2시부터 주가가 올라온 거예요. 32,800원 했던 주가가 그 기사 하나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요. 지금 시간외에서도 지금 플러스 3%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결국 요거는 그냥 뉴스 플로우로 올라온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냥 회사가 그냥 장기적인 어떤 성장 과정을 이런 부분들로 우리는 포커스온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제 회사가 상장을 하고 나서 항상 보호예수라는 물량이 있어요. 그렇죠. 상장 이전에 투자 받았었던 어떤 기관 투자자라던가 뭐 법인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물량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상장이 8월 20일 날 했고요. 그리고 아직 보호예수 해제일이 한 달짜리가 있습니다. 9월 20일 날. 그러면 시청자분이 가지고 계신 분 같은 경우는 9월 20일까지는 매도 물량은 안 나올 거예요. 네. 다만 이제 이게 보호예수가 없는 물량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9월 20일 이후부터 수량이 150만 주 정도 되거든요. 150만 주 정도는 출하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게 지분율 18%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맞고요. 여러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험상 체득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어떤 기대감이 있으면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 사실 내용 뜯어보면은 이 내시경 관련해 가지고 출혈이 있을 경우에 이 지혈제 관련된 부분들을 그 생산 판매하고 있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이 의료기기 회사인 것 같은데 네. 재무제표 기준으로 볼 때는 볼 거는 없어요. 이제 뭐 지금 작년 재작년 기준으로 볼 때 완전 잠식인 상태인 거고 연간 매출이 한 49억에 영업이익 마이너스 52억 정도 하는 회사인데 당장 매출 나올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트레이딩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매수하셨던 가격대가 32,800원이라고 하시면 추세 매매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5일선 기준으로 볼 때 5일선 매매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적으로는 시간의 반응을 좀 일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기준으로 볼 때 이렇게 마무리가 시간으로 끝나게 되면 내일 시가 형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갭 상승으로 출발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로 회사의 어떤 성장 가치가 꾸준하게 유지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워낙 지금 회사가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9월 20일 날 나올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내심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항시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5일선 보고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손절 라인은 좀 짧게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28,7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생각해야 되는 게 보호예수 물량이 언제 풀리는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짚어주셨고요. 목표가와 손절가까지 상세하게 알려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비가 많이 오네요 님의 종목입니다. 아이센스 한번 살펴볼게요. 21,950원에 15% 들고 계십니다. 오늘 세게 잘 가네요.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3시 구간에 이슈 한 가지가 떴습니다. 내달이면 글로벌 기업과 CGM 공급 계약 이슈가 좀 나오게 되면서 기존 혈당 측정기 시장을 추월할 예정입니다. 종목들마다 이렇게 개별 호재가 있으면 또 급등이 나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료기기 관련해서는 루닛이 들고 온 호재성 이슈에도 전반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인데요. 이 종목은 추가 매수 의견을 좀 질문을 주셨는데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어떤 종목 말씀이세요? 아이센스입니다. 네. 아이센스는 저번 주에 한번 상담을 드렸던 것 같은데 내용은 사실은 되게 매력적인 회사인 건 분명해요. 근데 이제 이게 주가가 2023년도 우리 주가 보면 5월달, 6월달, 7, 8, 9, 10월달 주가 퍼포먼스가 굉장히 크게 세게 올라왔어요. 이게 네. 결국 실적이 반영돼서 올라왔던 건 아니고요. 어떤 것 때문에 올라왔었냐라고 말씀드리자면 연속 혈당 측정기를 카카오 헬스케어랑 같이 공동 개발을 해서 카카오 헬스케어가 총판의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아이센스가 제조 생산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어떤 판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이제 출시가 됐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이랑 연결고리가 돼서 이제 잘 이제 판매가 돼서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랑 연결고리가 돼야 할 텐데 아직까지 그러한 어떤 연결고리가 되기에는 브릿지 역할을 할 만한 부분들이 연결고리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오늘 기사에서 나왔던 거랑 비슷하게도 글로벌 업체와의 어떤 계약을 통해서 FDA 허가를 받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다시 한번 올려줄 만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아이센스 같은 회사는
그냥 이런 얘기가 굉장히 투박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혈당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저도 혈당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데 혈당 다이어트에서 연속 혈당 측정기 이게 되게 잘 팔린대요. 이게 뭐 결국은 아이센스가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기는 하지만 이런 어떤 다이어트라던가 이런 웰빙에 대한 어떤 트렌드를 기준으로 볼 때 헬스케어 업종들도 다시 한번 재평가 받아야 할 만한 시기가 온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할 정도로 혈당 측정기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판매량이 좀 많이 올라와주고 있는 부분들이 좀 고무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실적입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예상치가 763억에 영업이 35억인데 2분기가 699억에 영업이 20억 했어요. 그러면 3분기 컨센 정도만 나와주면은 어느 정도는 인라인 선에서 성공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여기서 애드업 될 만한 부분들이 해외 쪽인데 해외 쪽이 나올 것 같냐, 나올 것 같지 않냐 라는 부분들은 조금 시간적인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가지고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상담드렸던 내용이 손절 라인이 15,500원이었던 것 같고 목표 주가가 21,600원이었던 것 같은데 이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냥 저는 1차적인 목표 주가는 21,60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도 15,500원 그대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차장님께서도 관심이 많다라는 점을 짚어주신 아이센스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었고요. 이 종목 지난주에도 한번 상담을 자세하게 도와주셨으니까 그 내용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뭔가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으로도 엮여있는 종목인데 유튜브에서 따상님의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BLC고요. 6,410원, 비중은 10% 들고 계십니다. 7,500원에 매도가를 설정을 하셨어요. 가능할지, 그게 불가능해 보인다면 단기적으로 목표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7,500원 매도가 설정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요게 이 비만 치료제 때문에 올라간 거라면 네. 저는 사실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말씀드리자면 거의 저는 불가할 걸로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게 아까 시청자분께서 목표 주가가 7,500원 말씀하셨나요? 네. 이게 결국은 한국 BNC는 지금 현재 뭐 하는 회사냐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텐데 보톡스 필러 만드는 회사잖아요. 근데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선 요거는 그냥 다른 거 다 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2021년도, 22년도 영업 환경이 되게 안 좋았고요. 2023년도 12월 달 연간 실적부터는 그래도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아마 또 어느 정도 사업 구조 조정이 좀 일부 있었던 거 아닌가 예상은 들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 1, 2분기 실적 기준으로 볼 때는 그래도 최악은 넘어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8월 9일 날 뭐 뉴스 하나가 나왔는데 지속형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 도출에 효과를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비만 치료제 글로벌하게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작용 기전 중에 하나가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라고 얘기하는 GLP-1 제제예요. 근데 GLP-1 제제 진행하고 있는 회사가 국내에 대표적인 게 2개 회사가 있는데 한미약품 그리고 펩트론인데 펩트론은 상장하고 나서 이것만 하고 있는 회사예요. 이것만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 지금 라이센스하고 했어요? 못했어요. 그리고 유상증자 2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성과가 나올까요? 저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요거는 그냥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주가를 올리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주된 모멘텀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난관이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저도 지금 기사로 본 거기 때문에 제가 잘 몰라서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거기는 하지만 지금 한국 BNC 같은 경우가 이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게 임상이 후보 물질 지금 도출했다고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지금 임상이 진행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내용적인 부분을 보면. 그러면 이거는 임상을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임상 1상 하려면 최종적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임상 1상까지도 너무 어렵고요.
국내 임상도 어렵지만 글로벌 일상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려워요. 이거 넘어야 산들이 최소 3, 4년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현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7,000원 가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단순하게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워낙 그냥 근원적으로 돌아가서 지금 필러 그리고 보톡스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 BNC도 실적이 3, 4분기 기준으로 볼 때 좀 돈다라고 보시게 되면 주가는 천천히 7,000원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이런 아까 말씀하셨던 뭐 비만 치료제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겠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종목을 잘못 선택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기 때문에 한국 BNC는 그냥 뷰티 업종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1차적인 목표 주가는 시청자분이 7,000원을 목표 주가로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냥 좀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담아서 목표 주가는 7,000원 말씀드리고요. 7,500원이셨는데 7,500원. 7,000원으로 네, 7,500원으로 하시죠. 그리고 손절 라인은 5,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비만약 테마로 혹시 접근을 하신 거라면 이 종목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으니까 그에 대한 경계감은 필요해 보이고요. 목표가 7,500원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 즈음에 한번 좀 성공적인 매도가 가능하게끔 기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가 답이다 님의 종목이고요. LIG 넥스원 한번 살펴볼게요. 22만 원이고 비중은 20%입니다. 한참 방상주가 잘 나갔었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지지부진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방산주 하면 또 차장님이 저는 떠오르거든요. LIG 넥스원 요새는 좀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하단을 계속해서 낮추고 있는 듯한 분위기인데 오늘 그래도 방산주가 강했던 이슈는 드론 관련된 쪽이랑도 좀 엮여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이제 저는 이제 그래도 이제 방산 종목들 되게 좋아했었던 상황의 입장에서 테마주로 올라갔다고 하기에는 저는 좀 뭐라고 해야 되냐 내 애정하는 종목이 뭔가 폄하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종목이 밀린 이유는 사실 이게 방산 종목들 중에서 탑픽 종목을 꼽자면 저는 그냥 밸류 싼 종목 같은 경우에 현대로템을 뽑았고 그리고 좋아하는 종목 꼽자면 LIG 넥스원을 뽑았는데 그건 것 같아요. 이 넥스원이 조금 밀린 가장 큰 이유는 네. 실적이 당장은 안 따라줘요. 왜냐하면 다른 종목이랑을 좀 비교를 해보면 넥스원 같은 경우가 지금 그래도 미국의 비궁, 루마니아 신궁, 말레이시아 해궁 이렇게 해가지고 기타 여타 이제 유도 관련된 어떤 미사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회의 수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한 거는 맞지만 그만큼 비용 들어가는 데가 조금 있어요. 그 로보틱스 회사 인수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지금 당장 실적 나오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실적 트래킹을 하시게 보면은 실적이 내가 기대했었던 것보다 못 나왔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LIG 넥스원의 성장성을 제대로 못 봤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주가가 왜 밀렸냐 결국은 시장 리스크 때문에 밀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인 부분들만 보더라도 지금 국내 사업 같은 경우가 매해 매년마다 국방백서를 이제 발간을 하는데 네. 계속적으로 방위비 분담의 기준으로 볼 때는 더더욱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장 분위기 기준으로 볼 때는 11월 달에 어떤 후보가 대선에 이제 승리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가령 트럼프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은 그렇죠. 정말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각 국가마다 포커스를 자주 국방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각 국가의 방위비 분담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혜를 볼 만한 회사가 어디냐라고 보자면 제가 굳이 어떤 회사가 수혜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안 드려도 어떤 회사가 될 건지는 다들 시청자분께서 다 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번 더 언급해 주세요, 차장님. 탑픽은 저는 현대 로템과 네. LIG 넥스원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나라는 어찌됐던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라던가 뭐 해리스라던가 뭐 여러 굉장히 다양한 회사 기준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작은 회사들이에요. 근데 그동안에 주가가 못 갔었던 가장 큰 이유는 글로벌하게도 국내 재래식 무기를 잘 이렇게 사업자들이 관심 깊게 보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초부터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많이 집중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기대했었던 것만큼 수주가 또 나왔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내년도 수주는 이미 기수주 받았던 부분들이 실제 반영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는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방산주들이 내년도에가 지금 올해보다 안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국내 IT 테크 업종들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올해 실적 개판 아니에요. 올해 실적 되게 좋을 거라는 거죠. 근데 주가는 반대죠. 네. 그렇지. 그거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실적은 좋아지는데 주가가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선반영되는 부분들이 있고 요즘은 그걸 킹반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가도 거기에 있어서 발맞춰 올라간다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내년도 실적 기준으로 볼 때는 매력적인 상황인 거는 분명히 맞기 때문에 이러한 여타의 어떤 퍼즐 조각들이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만큼 따라서 올라와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가는 지금 고점이 25만 원 이상은 충분히 올라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시청자분께서 잘만 따라와 주시는 게면 뭐 성공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목표 주가는 25만 원 제시해드리고 손절 라인은 15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에서 차장님의 사랑이 좀 느껴졌었던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LIG 넥스원에 대해서 상담 받아볼 수 있었고요. 물론 주가는 요새 밀리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 종목 테마 외에도 실적이 좀 기대되는 종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벌써 57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장 초이스에 대해서는 못 들어볼 것 같은데요. 제가 채팅창에 정리된 내용을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역시나 차장님의 다양한 종목 분석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